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지속 가능성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이 용어를 먼저 공부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건 왜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환경이 너무 파괴됐어요. 그래서 파괴된 자연 환경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원래 본래 자연 상태대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자원 고갈이 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방지하겠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인간 생존을 유지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ESSD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자연 자원을 파괴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연 환경이 거꾸로 역으로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SSD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환경 관리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 이론이 있죠. 지속 가능성 이론은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 뭐 생태학자들이라든지 사회학자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약한 형태의 지속 가능성 이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강한 형태의 지속 가능성 이론이 있습니다. 약한 형태의 지속 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셨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환경 문제나 어떤 자원의 고갈 문제는 기술 개발을 잘하면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즉 환경 파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연 자본하고 인적인 자본, 물적인 자본의 제한은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술 개발을 잘 해가지고 대체하는 방법 또는 자연 자원을 잘 남아있는 자연 자원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습득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생태계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경제 사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괄호 3번에 보시면 책에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 경제 발전의 조건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약한 형태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강한 형태의 지속 가능성 이론이 있죠. 자, 이 강한 형태의 지속 가능성 이론은 자연 자원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현재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과 동일하죠. 즉 인공적인 자본은 자연 자원을 대체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형태의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학자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태계가 파괴된 주 근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생태계가 파괴된 주된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따져서 근본적으로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가 과거에는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물리적인 양이나 빈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근본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인구입니다. 인구 증가가 되면서부터 이게 촉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한 형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뭘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구 증가를 반드시 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이론이 들어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점점 더 아이를 낳는 비율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를 막아야 된다. 인구 제한을 해서 뭘 노리겠다는 거예요. 생태계 회복의 시간을 벌자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양과 빈도수도 늘어날 테니 이 인구 제한을 해서 자연자원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빈도나 자연자원을 자연에서 빼앗아오는 양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보다 강한 형태의 지속가능성 이론입니다. 그래서